4반 친구들, 자, 사회 세 번째 1단원 세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바빠서 중간에 찍다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오후에는 선생님 출장 가는 바람에 실학의 등장까지만 보고 수원 화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원 화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난주 설명한 대로 실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학이 등장을 했는데, 자, 정약용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여러 가지 좋은 책도 쓰고 거중기도 개발을 하면서 자, 실학의 발전을 위해 애를 썼다고 했죠. 자, 그 거중기로 만든 성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자, 이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 조선 왕 중에 영조와 정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탕평책을 실시하여 나랏일을 할 인재를 골고루 등용했다고 돼 있는데요. 자, 이와 함께 정조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경제 발전에도 힘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원 화성을 계획적으로 건설해서 군사와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대요. 자, 그 전까지 있던 성은 그전에 기가 센 신하들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더 강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화성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완공된 연도가 1796년이니까요. 대략 1800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2017년이니까 대략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여기는 수원 서북 공심돈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성벽의 일부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고 벽돌로 3층의 막루는 정자 같은 거예요. 꼭대기에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화포로 방어할 수 있게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 가장 큰 문인 팔달문. 네, 이 수원 팔달문은 수원 화성 남쪽 문이래요. 자, 서울로 치면은 남대문, 숭례문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반원 모양의 옹성을 설치했답니다. 여기 반원 모양이 있죠? 옹성은 벽돌로 만든 성벽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반달로 만들어서 정면 좌우에서 사방에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든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건물들을 보면요. 여기 화홍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운데 하천이 흐르잖아요. 그 화성을 통과해 흐르는 수원천의 북쪽 수문입니다. 수문은 물이 통과하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홍문으로 물의 양을 조절해서 가두었다가 물을 내보냈다가 조절해서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했다고 해요. 그 다음 또 그 바로 옆에는 수원 방화수류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높은 곳에 주변을 감시하는 전망대로 만들었고 병사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춥지 않게 온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축미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화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옆쪽에 보면요. 자, 우리의 것을 연구한 실학자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유득공, 발해고를 써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힌 분이 있었고요. 유희라는 분은 언문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잘못된 한자음을 한글로 올바르게 표기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한글의 우수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되겠죠. 그리고 정약용의 동생인 정약전은
흑산도 주변 바다에서 관찰한 생물을 자산어보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산어보는 물고기나 어떤 해물 이런 것들 어디에서 어떤 생선과 어떤 어류가 나는지를 기록을 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준 게 되겠고요. 김정호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전도인 대동여 지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이런 지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지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지도라고 합니다. 밑에 그 대동여 지도의 지도책과 이것을 이 책으로 찍어내기 위한 목판, 판화가 되겠죠. 네, 나무판에다가 이 지도를 새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위치되어 있는 문화재가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는 그걸로 찍어낸 대동여 지도가 있습니다. 자, 22권의 책을 펼쳐서 이어붙이면 가로가 3m. 그렇죠? 여러분들 키가 보통 140, 150이니까 여러분 키의 2배. 세로는 7m. 여러분 키를 또 한 150 정도라고 한다면 5배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가 되겠죠. 우리 교실만한 크기가 되지 않을까. 엄청 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것을 연구한 조선의 학자 유득공, 유희, 정약전, 김정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학의 발전과 함께 어떤 노력을 또 했는지 알아보면, 자, 이제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서학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우리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것도 받아들이면 더 참고하고 발전시킬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중국, 당시 청나라가 되겠죠. 중국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이 중국에서 세계지도와 과학기술에 관한 책, 그리고 화포, 대포가 되겠죠. 자명종, 시계입니다. 천리경, 망원경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더 넓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서양의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자명종은 처음 자명종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도 보고 여러분들 많은 종류의 자명종이 있는데 이 시기에 자명종은 이런 모양이었다고 하고요. 망원경, 천체를 관찰하거나 멀리 있는 곳을 살펴볼 때 사용한 망원경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아니라 천리를 본다라고 해서 천리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계 지도도 가져왔다고 했는데요. 자, 2장의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한 장은 바로 조선 전기, 새로운 문물과 서학이 들어오기 전의 지도이고요. 아래 있는 지도는 조선 후기, 새로운 문물과 서학이 들어온 다음입니다. 그래서 2개의 지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밑에 있는 지도는 고려만국 전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자, 위에 있는 지도는요, 1402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세계를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고 중국,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 까만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유럽, 그 윗부분이 유럽입니다. 여기까지 나타냈어요. 그리고 조선이 매우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보다도 크고 아프리카보다도 크고 유럽보다도 큽니다. 다만 어디보다는 작아요? 중국보다는 작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중국이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다? 조선이다. 그러니까 세계 넘버원은 조선이고 세계 넘버2는 넘버1은 중국이고 넘버2는 조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자, 그 다음 새로운 문물과 서학이 들어온 조선 후기의 지도를 보면요, 고려망국 전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1708년에 갖고 온 지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인데요. 자, 세계를 원으로 표시했대요. 사각형이 아니고 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죠? 지구가 둥글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전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다를 건너가거나 땅끝으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구가 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지구가 자전을 한다, 지동설에 입각한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정확히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 지역이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세계 지도와 비슷하죠. 그 다음 이쪽이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이쪽은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는 남아메리카, 그 다음 이쪽이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지도와 상당히 다르죠. 중국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세계의 대륙의 넓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새로운 문물과 서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보다 넓게 세계 전체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세계를 보는 눈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 이러한 것과 함께 조선의 천주교를 소개했습니다. 천주교는 바로 하느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가 되겠죠. 자, 당시의 사람들은 천주교를 서양 학문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서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후 일부 학자들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지금처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미사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보통 사람들, 보통 백성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실제로도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은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당시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굉장한 조상을 섬기지 않는 나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일은 나라에서 법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천주교를 금지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던 천주실의라고 하는 천주교에 관한 책이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사회에 유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금지하고 탄압하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이러한 서학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체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홍대용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청나라에 가서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천문기구를 보고 천문기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배워왔대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혼천이, 지금의 어떤 지구본, 그 지구, 달, 태양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은 청나라에 갔던 내용을 일기로 써서 지금 조선에 무엇이 필요한지 열하일기라고 하는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박제가라고 하는 분은 새로운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청에서 조선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거, 청나라부터 배울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모아놓은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수원 화성까지 보면서 내용이 좀 많아지었는데요.
자,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단어 게임 하면서 네, 한번 외우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